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부터 체제를 좀 바꿔서 그렇죠? 여러분들 일반 친구들 화학 모기에는 아무 수원수도 수업을 하고 토요일은 미적분을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하면서 수능형 문제 위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주 1회로 이제 미적분을 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알겠죠? 이 단원을 들어갈 때 개념적인 총정리 파트의 얘기를 딱 하고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쌤이 풀어준 문제보다는 숙제로 다 드리고 알겠죠? 나중에 좀 안 풀리는 문제들만 풀이해가면서 좀 가볍게 툭툭툭 치면서 가도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한번 다시 쑥 돌릴 건데 아마 최근에 시험 대비를 했던 친구들의 범위 최근 범위는 그래도 곧잘 다루겠지만 앞쪽 부분들 많이 좀 까먹거나 흔들려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정리를 빨리 하고 쑥 돌린 다음에 요 교재 수능 유형분석 교재를 끝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진행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적분 한번 후딱 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시키면서 풀이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죠? 큰 계획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아마 첫 단원이니까 이 수열의 극한부터 정리를 또 다시 한번 가볍게 약간은 빠르게 필요한 것 위주로 뭔가 개념 설명이라기보다는 사용 위주로만 가볍게 점검만 하고요. 그 다음에 풀이 라인 있는 위주로만 얘기할 계획이니까 자기 필기장이나 노트 정리한 거 있으면 보시고요. 많은 친구들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체크만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수열의 극한으로 여기 구성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수열의 극한 파트는 크게 보면 이제 무한 수열 파트가 있고 일단 여기 안에 일단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한 급수라는 게 있죠. 찬영아? 네. 급수가 뭐지? 급수가 뭐야? 계속 무슨 소리야? 윤서봐? 급수가 뭐니 급수가? 더하는 거. 그렇죠. 수열의 합이라는 말을 줄인 거죠. 알겠죠? 여러분 이 급수라는 건 그냥 단어야. 수열의 합이라는 한자어입니다. 수열의 합. 그래서 이게 여러분 등차 수열의 합 또는 등차 급수, 등비 수열의 합, 등비 급수 이렇게 불러야겠죠. 급수라는 건 수열의 합, S를 얘기하는 거지.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수열의 합에다가 극한을 취하는 거랑 그냥 수열의 일반항에다가 극한을 취하는 거랑 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무한대번제로 진행시켰을 때 그 수가 어디 가까워지는 보는 게 무한수열이라면 무한급수는 수열이 깔아놓은 상태에서 무한대까지 더했을 때 그 숫자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보는 게 무한급수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죠? 여기 이제 유형적 풀이 구성을 보면 무한수열하는 첫 번째 이제 계산하는 거. 여러분 무한수열 문제를 주면 산수 가능해야지. 그 계산하는 방식을 선생님이 설명할 때 아마 세 가지로 분리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분수형, 다항식 극한, 지수식 극한. 이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정리한 거고 두 번째가 성질. 성질이 이제 우리 노트를 기준하면은 유지의 개념, AN이 수렴을 한다면 AN이나 AN 플러스 1이나 AN 플러스 1이나 모두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성질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정리. 부등식에 뭔가 껴있을 때 극한을 구해라 그러면 세 개의 값의 부등식을 다 취하면 는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값이 같아질 수 있다는 성질. 그 두 가지가 메인, 알겠죠?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 급수로 넘어가면 여기도 안에 들어있는 게 계산과 성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한급수 계산은 보통 이제 기본적 계산을 가르친 다음에 아무래도 부분분수를 많이 가르쳤을 것이고 무한 등비급수를 배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대급수 요 세 가지가 계산의 메인 산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성질 배우겠죠. 성질 같은 경우는 무한급수에서 제일 잘 나오는 제일 많이 배운 성질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왜 그래? 성형성. 무슨 소리야 거기서? 무한급수는 성질 한 개 배웁니다. 한 개. 거기서 뭔가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뭔지 기억나요? 수렴하면 A인 그렇죠. 저거 한 개야. 경국이 정답.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을 한다면 그렇죠? AN이 0으로 한다. 요 성질이 메인이죠. 물론 쉽게 잘 사용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긴 하겠습니다. 좀 이런 얘기들이 다야. 그래서 크게 보면은 무한수열 파트의 계산이 가능하냐, 성질이 뭐가 있는지 체크가 되냐, 무한급수 계산이 가능하냐, 성질들 체크, 성질은 하나밖에 없는데 알겠죠? 가능하냐 라는 게 이제 구성이고 이런 일단 끝. 여기에 추가 유형이 있죠. 내용은 간단하게 체크해 볼 거예요. 체크해 볼 건데 가볍게
여기에 추가적 유형이 두 개 있어. 뭐냐면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또는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수렴 조건. 찬정아? 네. 학교를 어쩌야 돼?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뭐야? 이건 네. 그 공비가 네. 마일이랑 1 사이. 이면 됩니까? 네. 윤서봐. 는 1도. 그렇죠. 는 1은 어떤 마일? 그거면 됩니까? 네. 그러면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도 크고 이거 작고 나왔으면 된다. 네. 그럼. 그렇지만 A는요? 그렇죠. 초항이 0인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따지면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 플러스 나중에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할 거야. 같이 한번 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뭐가 있어요? 무한 등비급수 뭐? 도형 관련 문제. 요게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관건이겠죠. 이게 과연 출제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기로에 서 있는 알겠습니까? 이 자식 내다가 안 내다가 갑자기 내다가 안 되잖아. 뭐 지금 안 내고 있는데 모르지 안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올해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모르죠. 그래, 얘들. 그래서 쌤이 최근 기출은 내가 교재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라고. 요일 때 냈다가 요일 때 안 내고, 요일 때 냈다가 요일 때 안 이런 게 좀 보일 거예요. 최근에 내가 넣어놨으니까 기출을 연도처럼 넣어놨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올해 모르죠. 모르는데 나올 확률이 없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놔야죠. 왜냐면 여러분들 봐봐. 확실하게 나오는 것만 준비할 수 있다면 걔는 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건 준비해놔야죠. 알겠죠? 그런 식까지. 요게 일단은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큰 교과적인 순서가 무한 수열을 배우고 산수법 가르치고 성질 좀 알려주고 무한 급수가 뭔지 알려주고 계산법 가르치고 성질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요런 유형들 내신으로 짜면은 좀 더 디테일한 유형들이 많이 있었지만 수능이 워낙 이제 불격이 큰 시험이다 보니까 그냥 짜투리 것들은 거의 안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기준한다면 추가적 유형도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내가 이렇게 싹 던졌을 때 이미 내용이 살아서 보이는 친구들은 기본기는 충분하고 문장을 풀면서 다듬으면 되고 하겠죠. 혹시라도 여기 특정 파트에서 저게 무슨 얘기였지? 저게 뭐였지? 이런 친구들은요 빨리 노트 개념 정리부터 알겠죠? 읽어보면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이제 개별 질문 많이 하셔야죠. 그 노트 갖고 와서 질문하면 돼요. 선생님 제가 저번에 선생님 대충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무슨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전혀 감이 없습니다 라는 것들이 있으면 갖고 와서 따로 체크 받으셔야겠죠. 왜냐면 지금 아무래도 이 시간과 뭐 상황과 교재와 지금 해야 될 것들의 성향상 여기서 그걸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 총 정리 위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방금 얘기한 무한 수열 파트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자 같이 정리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노트가 필기장이 다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이 눈앞에 탁 살아있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문제가 만나야 그 카테고리를 뽑았을 수 있으니까 분명 여기에 기준을 지킬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뭐 선생님 제가 다 이해가 잘 되고 있으니 뭐 극한은 다 개념 이해했고요. 뭐 얘기하면 들어보고 정답 뽑아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런 쪽에 심취하지 마시고 뭘 배우고 교과에 뭐가 있는지는 같이 공부해야 돼. 알겠죠? 그래야 단단해집니다. 알겠죠? 교과서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계산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걸 배웠죠? 무한수열은 리미트는 무한으로 할 때 AN이 과연 어디로 가냐? 이거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때 요 계산 파트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분수형에서 게임이 끝나는 버전. 이렇게 정리하고 BN이랑 AN을 비교했을 때 BN이 요보다 커? 그러면 무한대야.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를 비교할 때 분모가 요보다 커? 0으로 수렴한다. 얘는 발상의 의미를 쓰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가 이거죠. n이 무한으로 할 때 일단 마이너스 n승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진동 발산 되죠? 모르죠. 리미트는 무한으로 할 때 n분의 마이너스 n승. 이거 얼마야? 이건 얼마야? 그쵸, 0이죠. 진동함수라는 경우 없으니까 0으로 쓰면 됩니다. 0으로 수렴. 왜? 분모가 무한대인데 분자가 뭐야? 마이너스 1 또는 1. 그죠? 그러면 뭐 진동하는 패턴을 띠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분모는 요라 크고
분자는 어차피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별로 작으니까 분모에 비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0으로 수렴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이런 개념들은 가볍게 질문할 수 있어요. n분의 사인 n 세타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러면 예. 풀마가 봐요. 계속 플러스 플러스. 위에가 계속 플러스인 거 아니야? 얘가 계속 플러스라고? 무슨 의미지? 아, 진짜. 됐어요? 오케이. 영어야. 얘는요? n 세타의 각이에요. 얘는 어떻게 돼요? 0이죠. 0이죠. 그쵸? 왜? 같은 이유죠. 쌤, 각을 모르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세타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사인 무한대를 칩시다. 얘가 물론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어떤 수일 거니까. 되셨습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얘는 실수, 무한대. 무한대분의 실수는 0이지. 왜? 분모가 크니까. 알겠죠? 뭐 이런 개념을 꼭 바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 수준이 하나 있고. 알겠습니까? 딱 봤을 때 분모 문제가 너무 객체가 센 거지. 그거는 이제 무한대나 0이나 답을 결과를 탁 뽑아내야죠.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다항식의 극한이라 그래서 그렇죠? 다항식 극한은 포인트가 차수였죠. 그래서 적혀있기를 첫 번째 최고차항만 남기고 다 무시해라. 최고차항이 대빵이다. 뭘 얘기했는데 그렇죠? 다른 예를 들면 얘도 간단한 점검, 이런 기본기 점검은 한번 하고 가야 되니까 봐봐. 2n제곱 플러스 3n 분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야. 이거 얼마죠? 0. 왜? 분모는 2차, 분자는 1차니까. 그렇죠? 0이죠. 차수가 다르면 요렇게 큰 거니까. 그죠?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면 이게 분모가 요렇게 큰 거니까 0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얘가 3차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 뭐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왜? 3차니까 무한대일 텐데. 얘가 대빵이니까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 무한대 되겠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건데 보통은 차수가 같은 걸 요구하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돼? 2차가 있으면 1차는 필요 없어. 2차가 있으면 상수하면 필요 없어. 왜? 상대적으로 얘가 연락하니까. 그죠?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1이다. 이해됐습니까? 요런 계산하는 방식을 요렇게 적은 거야. 최고차항만 냅두고 다 무시해라. 단, 덧셈 뺄셈에서만 그렇게 해라. 왜? 차수가 높은 놈이 대빵이니까. 1차나 2차, 차수가 낮은 것들은 어차피 걔가 있으나 마나 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있지 않다, 많은 걸로 가는 거죠. 없다고 치고 풀려라는 개념인 거지. 어차피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과에 있는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런 거 접근하는 거고. 일단 여기 다항식에 따른 풀다 보면 두 번째 루트 포함 여기 뭐라 적혀있죠? 뺄셈에서 어떤 경우? 여러분 필기장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양쪽 최고차항이 뭐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뭘 해라? 유리화를 확 풀어라 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소한 개념들이 도움이 될 때가 어느 순간에 오실 겁니다. 예를 들면 리미트 n이 뭐한테 갈 때 루트 4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이 얘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유리화 해야 될까? 그냥 구하면 될까요? 얘는요? 유리화를 해야 됩니까? 유리화 해야 됩니까? 얘는 루트 포함 뺄셈이죠. 여러분들 지금 저기 말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루트 포함 뺄셈에서 앞쪽 최고차가 얼마야? 2n. 그죠? 뒤쪽 최고차가 얼마야? n. 둘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유리할 필요는 없죠. 얘가 대빵이니까 무시하시고 2n 빼기 n은 n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결과는 무한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저 말의 의미를 좀 기억하고 있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럴 때 유리하죠. 4n 제곱으로 출발했으면 2n이 있어야지. 이거는 유리화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유리화를 하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왜냐면 이게 최고차항이 날아가기 때문에 식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거의 근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특히 우리 학원생들이 정리해 줄 때 n이 무한대로 할 때 뭐 이렇게 풀잖아. n 제곱 플러스 3n 2n 제곱 마이너스 3n 뭐 이렇게 풀 때 얘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얘를 풀 때 야 어차피 제곱이 있으면 1차는 더하나 마나 뭐 식에 영향 없어. 그럼 없다 쳐. 그냥 없다 쳐. 답은 이 자리에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뭔가 개념을 잡아주다 보니 약간의 이제 잘못된 오해를 만드는 게
리미트는 뭐 하도록 할때 예를 들어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이야. 얘는 얼마죠 그러면? 다음 극한을 구하시오. 사수 40.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얘는 2죠. 2. 그죠? 근데 간혹 이런 오해를 한다. 왜 있냐면 전개하면 이거 그냥 2야 2. 그냥. 전개하면 돼. 전개하면. 2죠. 여기는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런 지웠구나. 그 최고차항 냅두고 지우면 계산에 심취해버리면요. 무슨 계산이면 선생님 n이 있으니까요. 1은 무시해도 되잖아. n이 있으니까 무시해도 되잖아. 2n 빼기 1. 여기. 이런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뭘 잘못 판단한 거야? 딱 봤는데 야 여기에는 n이 있는 식이야 없는 식이야? 없는 식이잖아요. 근데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고 걔가 대빵인도 착각하고 나머지 삭제해버리는 거지. 걔가 살아있다면 나머지를 삭제해도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살아있지 않다면 종료해야 될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그 이유에 얘는 봐봐. 선생님 이것도 다항식의 근간한 식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2n이 대빵이고 여기는 n이 대빵인데 빼도 n이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이건 그냥 무시하고 풀면 돼 그냥. 왜? 어차피 n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뺄셈 기준 앞쪽 최고차항은 2n인데 여기 2n이잖아. 그치? 뒤쪽 최고차항 얼마야? 2n 똑같잖아. 이건 사라질 거라고. 근데 얘가 있다고 착각하고 얘를 지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얘는 식정리가 필요한데 그 식정리의 일환으로 유리화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단순한 전개 문제 내진 않을 거 아니야. 저 정도의 산수는 해줘야지. 그죠? 그래서 얘를 유리화를 직접 해보시면 내가 유리한 식만 써볼게. 루트 4n 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2n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해보시면 예상대로 최고차항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는 것만 잡아서 4분의 3이다 이런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2n이고 2n이니까 4n분의 3n이니까 4분의 3이겠지. 유리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하면 될 것이죠. 그죠?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 알겠죠? 그러면 이런 루트 포함 뺄셈 문제가 단순하게 잘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다시 얘기하면 찬영아 얘 유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 답이 안 나와요. 왜?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어. 왜? n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n이 무한 들어간대. 그럼 무한대가 되겠지. 근데 이런 유리하는 경우는요. 최고차항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분모가 형성돼 버리기 때문에 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기준이 뭐다? 루트 포함 뺄셈의 양쪽 최고차항이 똑같냐 다르냐가 일단 기본적 기준인 거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면 잠깐 봐봐요. 간단 기본 산수들을 나중에 이제 해보시고 그거를 풀이를 하고요. 여기 이제 11번을 보시면 11번입니다. 이게 초반에 다항식 계산은 그다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예전에 했으나 다시 해보면 금방 또 해결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해결해 오시면 잘 안 되는 것만 봐드리고요. 11번을 보시면 림생이 뭐하도록 할 때? 루트 an 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bn이 5분의 1이 나왔대. 야 루트 포함 뺄셈 문제네. 그럼 약간 노트의 내용 베이스가 착 스쳐가야 돼. 알겠죠? 무작정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얘는 유리화를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건데 답이 나왔네. 그럼 얘는 유리화하는 문제였을까 하지 않는 문제였을까? 하는 문제였겠죠. 이게 유리화를 하지 않는 문제였다면 무한대가 나와야지. 왜? n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유리화를 하는 문제였다는 것은 앞쪽 최고차가 얼마인데? 이거 루트 an 아니야? 그죠? 뒤쪽 최고차가는요? bn이잖아. 같아야죠. 그죠? 그럼 얘를 보자마자 루트 포함 뺄셈인데 답이 나왔어? b가 루트에 있는 소리네. 이런 정보가 먼저 하나 나오는 거죠. 왜? 유리화를 하는 놈이었을 거니까. 이랬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루트 a로 넣고 유리화를 해주시면 a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유리화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것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특정 문제 해석할 때 또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유리화를 진행해서 결과치 구하시면 a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이 다항식과는요 그나마 신경 쓸 게 이거는 보통은 여기에 집중화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자주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나오면 그냥 유리화 치고 일단 식을 보니까 너무 달리지 마시고 알겠죠? 중심은 잡아가면서 공부해라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지수식판이죠. 이게 일단 제일 잘 나오긴 하는 계산 문제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제 포인트가 밑의 크기죠. 밑의 크기. 이렇게 적용을 쓰겠습니다. 알죠? 그러면 여기서 이 기본기 라인이 이거죠. 리미티드 무한대로 할 때 R의 n승을 조사하시오.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밑이 한 종류인 경우는 노트 필기 경우 쓰지 않았습니다. 밑이 한 종류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돼? 밑의 크기를 뭘로 하면 되죠? 어떤 걸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왜? 1보다 큰 놈은 곱하면 곱할수록 커질 거니까 무한대로 갈 거고 1보다 작은 놈은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질 거니까 0으로 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분류할 때 크게 네 가지 그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 요게 딱 잡혀 있어야 돼. 요거 아마 그때 옛날에 할 때도 엄청 많이 했을 거야. 이게 뭐 내신에도 꼭 나오는 문제고 수능에도 꽤나 잘 나오는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밑이 1보 작은 경우는 얘가 얼마다? 0이다. 그렇죠? 밑이 1인 경우는요? 1의 n승이니까 1이다. 밑이 마이너스 1은요? 얘가 어떻게 돼? 진동 발생한다. 그죠? 밑이 1보다 큰 경우는요? 얘가 무한대로 발생한다. 물론 뭐 뿔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일단 기본 구조. 오케이?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뭘 풀 수 있어야 돼? fx가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x 2n 플러스 1분의 x 2n 플러스 1 마이너스 x 할까요? 얘를 그려라. 얘 그릴 수 있어야지. 이해됐습니까? 요게 잡혀있으면 여기 됐고 알겠습니까? 요게 잡혀있다는 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밑이 한 종류 그죠? n에 관한 지수식 여기가 생각이 안 나서 n에 관한 지수식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의 크기를 1과 비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요걸 뭐 절대값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개인적 기호니까 추천하지 않습니다. 헷갈리니까 해서 이게 어떻게 돼? 0 되니까 마이너스 x 그죠? 얘인 경우는 얘가 0으로 할 거 아니야. 얘도 0으로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얘만 남을 거니까 마이너스 x 얘인 경우는요? 1 넣어버리면 0 얘인 경우는요? 분모는 짝수니까 어떻게 돼? 1 더하기 2분의 얘는 홀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겠네요. 그죠? 대입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요? 무한대 얘가 무한대로 가면 이 1 더하는 거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무시하시고 얘가 무한대로 가면 x 무시하시고 그렇죠? 약분해버리면 x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옮기시고 그러니까 요 작업이 일단 단단하게 돼 있어야 그 다음 다른 문제 역조 얘네들이 그렇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 무슨 알겠어? 요 분류 그 다음 두 번째는 밑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어떻게 풀어? 얘를 이제 개념 체크하려면 요거 하나 물어보면 되죠. 리미트 n 무한으로 할 때 AN승 더하기 BN승 9 A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B의 n 플러스 1승 단 A, B는 양수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연습장 해봐. 1분 드리겠습니다. 써봐. 너좀 써봐. 1분만 더 이렇게 가게 써봐. 뭐 문제들 써.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해봐. 네.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풀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또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으니 체크 좀 해봅시다. 그 맞아.
자 보시죠. 자 밑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어떻게 풀면 되죠? 그 쌤이 지금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그 나눠드린 혹은 적혀있는 가지고 있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받았던 그 필기장에 적혀있는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지금 문제와 연결시키는 중인데 그 필기장을 보시면 밑이 한 종류인 경우는 밑의 크기를 1과 비교해서 풀어라. 밑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는 밑의 크기를 서로 비교해서 풀어라. 이렇게 있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문제 풀 때는 밑이 몇 종류로 인식해야 돼? 밑이 두 종류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뭐가 관심 있는 거야? A가 큰지 B가 큰지만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A가 큰지 B가 큰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세 개로 분리해야지. 꼼꼼하게 한다는 거죠. 그 세 개가 뭐겠습니까? 내가 일부러 이제 양수로 잡아준 거야. 나중에 음수하면 이상해지니까. A가 B보다 클 때와 봐봐요. 한번 적어볼게요. A가 B보다 클 때와 A가 B와 같을 때와 A가 B보다 작을 때만 분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분류 정리가 꼬일까봐 양수를 잡아준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A가 B보다 크면 어떻게 돼? 야 밑이 큰 놈이 대빵이잖아. 무시 약분 답은 A 그죠? A가 B랑 같을 때 어떻게 돼? 분자가 0 되겠네. 0 그죠? A가 B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B가 대빵이니까 무시 약분 마이너스 B 답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여러분들이 극한을 배우고 극한의 개념을 정리하면 접근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 이게 문제 상황이 아무리 더럽게 나와도 그 기준을 정확히 들이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잘 뽑히는 거지.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페이지장의 선생님이 밑의 크기를 서로 비교해라. 밑의 크기를 서로 비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는 그걸로 접근하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정확히 알고 분류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밑이 한 종류냐 두 종류냐의 관점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잡으시면 여기에 계산 파트는 사실 뭐 그다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럼 이런 계산 파트 중에서 얘네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꼬아내냐면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당연히 이쪽에서 문제가 어려워질 소재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여기야. 봐봐. 지금 선생님이 아까 정리한 무한수열의 계산만 싹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건데 그러면 이 기본 개념이 잡혀서 푸는 뭐 가벼운 3문자리가 있다면 여기서 문제의 난이도를 놓겠다.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이냐? 첫 번째는 이쪽이죠. 이런 쪽, 이런 거. 이런 쪽. 이런 쪽에서 이제 변을 어떻게 시키냐? 예를 들어서 여기 21번이나 22번이나 23번이나 25번이나 여기 보시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알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선생님은 여기 나와 있는 하나 그냥 23번 갖고 얘기해 볼게요. 이런 이유로 나오는 거야. 선생님은 이 문제 풀이를 하진 않은 거고 해석만 진행하겠습니다. 23번을 보시면 fx는 봐봐. 우리가 지금 밑이 한 종류인 경우에서는 이런 접근으로 그렇죠? 이런 문제 옛날에 율랑을 풀었단 말이야. 지금 한번 다 점검해보고 알겠죠? 그럼 여기 이제 뭔가 나이도 심겠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장난치는 거지. 쌤 실제 이제 어떤 경우까지 오면 일단 요거를 한번 정리해볼게. fx가 이 문제는 원으로 할 때 4분의 x 2n 더하기 3 분의 2 곱하기 4분의 x 2n 플러스 1 2n이죠.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얘를 정리해라 하면 일단 문제죠. 그쵸? 그러면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 있는 x 대신에 이상을 얻는 거야. 이게 예전 모 교육청 문제에서 이렇게 된 적도 있어요. 유니트는 원으로 할 때 여기에 이제 fx 2n 예를 듭니다.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치는 거 아니야, 애들이. fx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얘를 정리하고 fx 그래프를 주는 거죠. 그럼 fx 그래프 가지고 또 모자라서 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밑을 첫 번째 장난쳐서 뭔가 해석을 좀 빡세게 만드는 거죠. 알겠죠? 그런 과정으로 먼저 힘을 좀 실을 수 있는데 만약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요게 또 마찬가지. 이게 개념이 잘 잡혀서 x의 분류로 보이면 그거를 바로 풀면 되는데 조금 뭔가 변화가 심해져서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얘를 푸는 거랑 똑같이 푸세요. 그냥 두 단계 거쳐 풀면 되는 일이야. 알겠죠? 그냥 꼭 한 번에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확하게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뭐 fx가 들어있든 뭐 gx가 들어있든 4분의 x 들어있든 x 제곱이 들어있든 이걸 풀면 저걸 다 연상해서 여러분들이 봐봐.
4분의 x라고 일단 문제를 풀어. 마이너스와 1 사이 원래 이렇게 풀잖아. 4분의 x가 1일 때 4분의 x가 마이너스 1일 때 4분의 x가 마이너스 작거나 1보다 클 때 뭐 절대값은 그죠? 그런 다음에 기본 풀이로 풀란 말이야 일단은. 그러면 얘가 1보다 작으면 얘가 0, 0 될 거 아니야. 그쵸? 얘가 0 되고 0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지. 이 범위에서. 이해됐습니까? 얘가 1 될 때 얘가 1 되는 거니까 4분의 2 빼기 1 되겠네. 4분의 1이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요. 얘가 마이너스의 2n승이 1 될 거니까 4분의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3 되겠죠. 그죠? 그럼 얘의 경우는요. 무한대 무한대를 또 삭제하시고 약분하시면 2 곱하기 4분의 x는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게 좀 지저분해지면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1단계로 먼저 그걸 그냥 x라 치고 똑같이 풀어. 그리고 나서 어차피 여기 값만 정리해주면 될 일이야. 얘 정리하고 뭐 마이너스 4와 x가 4 사이에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죠? 얘 같은 경우는 x 4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는 거고 마찬가지 범위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식 나올 거니까 이거 그리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단계 거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밑을 좀 건드려서 문제를 좀 뽑아낼 수 있거나, 알겠죠? 아니면은 계산 파트 어려운 문제는 그 쌤 교재 나와 있는 여기 뒤로 좀 가보시면 14페이지에는 이런 뷰. 14페이지는 쌤이 이제 멘트는 뭐라 썼냐면 뭐 AM부터 구하기라 했는데 다 이쪽이야. 이쪽은 뭐냐면 계산이 되니까 얘네들 단계를 거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활용 문제 내는 거지. 문제를 주는데 봐봐 지금처럼 리미테이션 모아놓을 때 하고 여기에 식을 다 짜주면 식을 다 짜준 상태면 어차피 이런 기준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세팅이 됐을 거니까 산수만 잘하면 되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문제가 뭐 그닥 어려울 게 없으니 알겠죠? 이제 얘네 무슨 작업하는 거야? 문제를 이렇게 두 단계로 보는 거야. 리미테이션 모아놓을 할 때 AN은 구해라 라고 했는데 AN의 식을 안 주는 거지. 여기에 식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여기에 식을 어렵게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활용 문제 주는 거죠. 여기 보통 사용되는 활용 문제가 고일 수학들을 많이 사용하고 아무래도 수열 문제니까 수열에 그냥 활용 문제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류의 문제들 평가원에서 좀 냈던 문제를 모아놓긴 했는데 요것들은 봐봐 여러분들 기본 계산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요 유형은 개인차죠. 이런 기본기가 단단한 애들은 사실 이런 유형은 뭐 따로 연습할 것도 없이 그냥 AN 잘 구해주면 되고 알겠죠? 그렇지 않는 친구들 이걸 하나씩 AN 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랬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봐봐 문제 가볼게요. 38번은 읽고만 넘어가죠. 38번 보시면 fx 요거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fx를 x-1로 난 나머지를 AN 1 대입해라 이 말이겠죠. 38번입니다. x-2로 나머지를 bn 2 대입하라고 되겠죠. 가볍게 나머지를 구하는 가벼운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죠? 거기서 좀 더 가면 그 밑에 문제 원도 가끔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39번 보시면은 3n,4n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이 있대요. 뭐 그려보면 될 일이고 지금 내가 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틀을 좀 익혀 놓으라는 소리죠. 그런 다음에 특정 점 하나 주고요. 그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최단거리와 최대거리를 구해라. 그때 뭐 최단거리가 bn, 최대거리가 an이다 하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활용을 주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는 고일 수학을 접목시킨 뿐인 거지.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이 AN을 바로 소스를 그냥 식으로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활용 문제 가볍게 만들었어. 그럼 얘는 확실히 난이도를 높이기 쉽겠죠. 왜? 여기야 뭐 짝이가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열적으로 흘러 들어가면 여기 뒤로 가볼게요. 46번처럼 이게 요즘에 조금 이런 문제를 많이 내고 있지는 않은 추세입니다. 46번 보시면 얘는 이제 완전 수열 활용인 거예요. 그래프 하나 던져주고 봐봐 그래프 하나 던져주고 문제 볼게요. 46번입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차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여기가 P0 여기에서 이렇게 올렸대. P1 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문제 구성을 얘기하고 접근만 얘기해 보려 하는 거 알겠죠? 이건 다 숙제로 던져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풀이하는 게 아니라 이 모양 좀 보자라는 거죠. 얘가 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뭘 설명하고 있냐? P0가 여기 있고요. P1이 여기 갔대. P1 잡아줬어요 사실. P1 줬어. 거기 나와 있어. P1이 1,2 나와 있어요. P0 0,9 나와 있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수직을 그어. 요점을 P2라고 해. 수직이. 됐어요? 얘가 그 설명을 하고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리고 다시 야 P2 여기 있는데 또 수직을 그어. P3에. 수직 그어. P4. 수직 그어. P5 쭉 하고 있어. 됐어? 얘가 마지막 뭔 얘기했냐면 그때 ln이 pn-1 pn일 때 질문이 리미트 n 무한대로 할 때 뭘 구해라? n분의 ln 구해라. 그죠? 그러면 이런 구조의 문제라면 지금 봐봐. 0,0 잡아주고 함수 좋습니다. 요점 잡아주고 긋고 수직으로 긋고 수직으로 긋고 수직으로 긋고 정으로 P1, P2, P3만 가고 있어. Pn 있을 거 아니야. 뭐 계속 나오겠죠? 그렇게 나올 때 얘를 ln이라 하자. 극한 구해라. 결국 ln을 잡아내라 해서 그렇죠. 이해했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나면 아마 이게 어떤 식으로 풀릴까요?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 풀릴 것 같아요? 어떤 규칙? 너랑 어떻게 풀겠어? 말로만 나중에 보면 어디에 규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P 2하고 좌표 구하고 좌표 구하고 좌표 구하고 그죠? 좌표 구하고 이런 거 발견적 추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당연히 그 문제 맞습니다. 풀면 쉽게 잘 풀립니다. 알겠죠? 더 나아가면 가끔 봐봐. 얘가 지금 좌표에 꽂혀있기 때문에 좌표를 구하면 규칙이 나와요. 식으로 가면 되거든요. 원래 수열에 이런 문제가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열에서 이런 발견 추론 문제를 이렇게 잡아내거나 판단하는 기준은 수열의 뉘앙스를 띄는데 시작점의 상황을 알겠고 쭉 진행해서 일반항 구하래. 그럼 얘는 일반항을 바로 잡아내는 문제도 정말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첫 번째 항 구하고 두 번째 항 구하고 세 번째 항 구하고 네 번째 항 구하고 그것들의 규칙을 보다 보면 모두 나올 거니까 그걸 일반화시키는 게 일반인이 접근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봐봐. 이 문제를 보면 영준이 말대로 선생님 좌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구하면 규칙이 나오지 않을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더 꼬이면요 규칙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좌표를 구했는데 이거 나와 이게 나오는데 선생님 좌표를 구하는데 오씨 뭐 상황이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때 이제 두 번째로 어딜 봐야 되냐? 여기를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좌표로도 이 문제 규칙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문제의 질문은 좌표는 아니죠. 뭐가 질문인 거야? 길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발견 추론의 어떤 문제 성향을 좀 더 많이 경험한 친구들은요 어디에 규칙을 구하냐면 L1을 구하고 L2를 구하고 L3를 구하고 L4를 구할 겁니다. 어차피 발견 추론이야. 그러면 내가 갈 어차피 일반항이 뭐야? L이기 때문에 L 쪽에 뭔가 방향을 잡는 눈을 가져야 돼. 그래서 출제자가 뭘 요구했냐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규칙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뭐 좌표로 봐도 보이고 길이를 봐도 보이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예민해지면 좌표로 보면 안 보이지만 길이로 보면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알겠죠? 오케이? 그런 경우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잡아서 얘가 질문하는 포인트를 챙겨서 야 거기에만 규칙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이걸 두들기고 있냐 그냥 PN에만 꽂혀가지고 PN의 일반화를 구하려고 하냐는 또 다른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LN을 구하든 PN을 구하든 규칙은 보이실 거니까 문제를 읽고 얘가 시키는 대로 이 문제를 보면 그냥 발견 추론 문제 하나 나왔구나. 나는 판단이 중요한 거지. 풀이는 시키고 가면 됩니다. 가면 뭐 식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하는 무한수열의 극한에서는요 뭐 어려워질 소재가 사실 없고요. 알겠죠? 그나마 좀 할만한 것들이 뭐다? 이건 일반항 구하는 작업에서 일반항 구하는 소스를 이제 그지 같은 걸 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차피 여러분들의 기본기로 쓰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알겠죠? 여기 뭐 따로 정리할 건 특히 없다. 알겠습니까? 무한수열의 계산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지금 잠깐 잠 좀 깨고 성질과 급수로 넘어가시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자리나.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성질이죠. 무한수열의 두 번째 얘기는 성질인데 성질은 별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기초를 되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배운 게 이런 거죠.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수렴한다면 그죠? 수렴이면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나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플러스 1이나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마이너스 10이나 뭐 이거 다 없다? 다 결과는
같다. 뭐 이런 걸 쌤이 유지의 개념이다. 뭐 정리했을 텐데, 그죠? 몇 번이에요? 수렴하는 수열이 있다면 개념 설명 중입니다. 수렴하는 수열이 있다면, 네. A 얘가 수렴을 하면 다 똑같다 이 소리죠. 그래서 쌤이 이거 화두로는 여기 적어놨을 거예요. 수렴하면 뭐해라? 수렴하면 A 패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수렴을 하면 어차피 이런 점화식의 형태를 갖는 건 같을 거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6번을 보시면 뭐 개념 문제입니다. 간단한 얘기고요. AN을 수렴을 하고, 그죠? 이미 26번입니다. 26번. 잠깐 앞으로 AN 구하기 뒤에 있으니까. 26번을 보시면 AN이 수렴을 하고 다음 값을 가질 때 라고 하는 순간, 그죠? 그러니까 이런 폼을 가져야죠. 26번입니다.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수렴을 하고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2AN 더하기 3이 3이다. 그 수렴하는 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렇죠? 얘가 지금 여기서 수렴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뭐 x라 가정한다면, 그렇죠? 얘도 뭐가 되는 거야? x. 얘도 뭐가 되는 거야? x는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처리하면 x-1분의 2x 플러스 3이 3이 된다. 그래서 곱해서 x를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개념적인 얘기 잠깐 해드리면 이게 뭐 요 말이 당연한 말인 게 이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AN의 수열이 만약에 뭐 n 플러스 얘가 AN이 n 플러스 1분의 뭐 n이라 친다 아니에요, 그죠? 이게 수열의 극한이니까 첫 번째 항이 뭐야? 2분의 1, 그죠? 두 번째 항은 3분의 2, 4분의 3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할 때 AN을 구해라 라는 거는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할 때 n 플러스 1분의 n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죠? 이게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1, 그렇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얘를 나열하다 보면 무한대 번째까지 진행을 하면 그 무한대 번째가 원래 무한대 번째라고 쓰는 건 잘못된 표기죠. 이 무한대가 숫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AN의 무한대라는 게 대충 뭐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 쓴다면 이 무한대 번째 항이 있다면 얘가 거의 1이 돼 라는 의미의 1이란 말이야. 그잖아. 근데 만약에 리미트를 무한대로 할 때 AN 플러스 1이라고 쓴다면 얘는 뭐야? 얘보다 한 칸 오른쪽에 있는 놈을 얘기하는 걸 거야. 그렇죠? 더 1에 가까워졌겠지. 그죠? 물론 얘가 정확히 1은 아니죠. 그죠? 정확히 1이 아니면 뭐야? 얘는? 얘가 정확히 1이 아니고 뭐죠? 1 마이너스. 그죠? 분자가 작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히는 1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무한수만큼 차이밖에 안 나니까 1이라 쓰는 건데, 그죠? 그럼 여기에 한 칸 옆에 놈이나 여기에 뭐 10칸 앞에 놈이나 다 뭐겠어? 여기니까. 여긴 다 1이지. 다 1 마이너스지. 얘네들의 차이는 어차피 무한수만큼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봐봐. 저런 수열의 극한에 보이는 친구들은요. 이게 뭔가 외워야 될 성질이 아니라 당연한 말이죠. 그죠? 무한대만큼 진행하면 1에 가까워지는데 그 근처 값도 다 1이지. 뭐 그 근처에 100개를 적었어? 다 1이지. 그 근처에 1000개를 적었어? 다 1이지. 그잖아. 왜? 이미 무한대만 가버렸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저 무한대만큼 번째 그쪽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1이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수열적으로 좀 보이는 게 가장 이제 이걸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은 뭐? 그죠? 이렇게 어떤 수열에 부등식이 있을 때, 그죠? 극한을 취한 뭐가 된다? 등호가 생겨야 돼. 이런 성질을 배웠죠. 뭐 이런 기본 성질들 가지고 내신 때는요, 뭐 다음 참인 걸 고르시오 해서 뭐 문장 몇 개 주고 막 하는데 뭐 수능에서는 그런 성질성 문제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진입학 문제는 이제 뭐 그만하셔도 되고 풀이형 문제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아무튼 그래서 성질은 요거 2개 배웠습니다. 우리 무한 수열 쪽에서, 알겠죠? 그래서 요 2개 쓰는 문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많이 썼죠.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볍게 하나 체크해 보면요, 뭐 31번 같은 거 봐봐. 31번입니다. 31번에 네, 31번 보세요. 이거 모양을 보니까 잠시만요. 왠지 뭐 오타가 있는 느낌이 드네요. 오타 아닌가? 감이 안 오네요. 풀어볼까요? 네. 그죠? 아무 생각 안 되네요.
루트 뭐 이런 거 많이 풀어가죠. 9n 제곱 플러스 4 그죠? 루트 NAN 일단 그냥 주어진 걸 가봅시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많이 썼죠. 이것도 뭐 잘 풀다 문제 되는 거죠. 얘를 가지 그 31번입니다. 얘를 가질 때 링센이 무한으로 할 때 n분의 AN은 뭐야? 나왔죠. 뭐하는 소리야? 요식 만들어 극한치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 제곱하면 되죠. 그죠? 이게 다 양수라는 게 확정적이기 때문에 부등식도 제곱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호가 다른이 관측된다면 제곱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뭐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진행하면 얘가 날아가고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n분의 an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양변을 다 n 제곱을 나눠야 n분의 an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n 제곱을 나눕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 약분되고 요 상태의 극한인 거죠. 극한을 취하고 극한을 취하면 같아지니까. 그죠? 얘가 얼마다? 9. 어차피 얘가 9가 나면 얘도 그죠? 요 놈의 제곱이니까 무시하시고 9의 제곱 9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얘도 9. 뭐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걸 샌드위치 정리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여기 사용 소스라고 적용도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에는 그나마 예전 뭐 기출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게 33번 같은 정도. 33번만 체크해봐. 요거 한번 풀어봐.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얘는 뭐 이런 거죠. n과 n 플러스 사이에 a이 있을 때 마찬가지 요거 만들어서 그같이 해야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얘 가지고 얘를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가 지금 문제 포인트가 분모가 여기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한 합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시그마를 취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떻게 되겠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 그러면 얘를 1부터 n까지 합으로 세팅된 거겠죠? 그죠? 여기에 1부터 n까지 대입한 식, 여기에 1부터 n까지 대입한 식, 얘가 분모인 거니까 여기에 1부터 n까지 대입한 식 k 플러스 2가 써야겠지. 이 식 또한 이런 부등식의 관계가 같겠죠. 이해됐습니까? 그치? 그게 분모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역수를 취하시죠. 그죠? 역수를 취하면 식이 뭐 얘는 뭐 2분의 n 플러스 1 될 거고요. 얘는 식을 쓰고 k는 1까지 ak가 될 거고 여기 분모입니다. 분모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얘는 그 등차 수열 합으로 보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얘를 시그마를 풀면 이 1들 또 더해서 통분해야 되는 거죠. 등차로 보면은 초항이 2, 마항이 n 플러스 1, 향수가 n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2분의 n 초항이 2, 마랑이 n 플러스 1, n 플러스 3 아니면 시그마 풀고 합치시던가. 그렇죠? 이런 상태일 것이고 얘를 정리하면 뭐 시그마는 역수치에서 1분의 2 역수치하면 부등 어떻게 돼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역수치하면 n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될 것이고요. 분의 2 부등호는 반대로.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해야 돼? n제곱 곱해주면 n제곱 뭐 이런 식이죠. n제곱 그치? 극한을 취하면 또 는이 생기고 이 값이 얼마다? 2 얘도 2 정확하게 얘도 2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풀렸던 문제들인데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유형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보통 뭐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얘가 좀 복잡하게 부등식을 짠 상태에서 극한을 물어본다면 이게 출발이 여기니까 알겠죠? 어차피 이게 극한을 취하는 환경을 가버리면 여기에 는이 생겨서 왼쪽 식이나 오른쪽 식이 같아지는 효과가 뜨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좀 많이 이제
그 노가드고 좀 빠르게 풀이하는 친구들은요, 요걸 보자마자 어차피 극한의 상황이라면 부등식을 짜서 양쪽에 끼워가지고 답이 나올 거니까. 그럼 결국 극한을 봐봐. 여기다가도 극한을 취해버리면, 그죠? 얘가 는이 생긴다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봐봐. AN의 극한 상태는 N의 극한 상태나 N 플러스 1의 극한 상태 사이에 껴있는 놈인데 어차피 N이 무한 들어가면 1은 무시가 되잖아.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AN을 무한 들어간 상태는 N을 무한 들어간 상태라 같다 볼 수 있는 거죠. 사이에 껴버리니까. 즉 이런 관측으로 AN을 극한을 취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N이라고 봐도 돼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건 약간 결과출 환경의 접근인 건데 기본적으로 봐봐. 이런 식의 풀이 라인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저런 걸 더 추가로 얻는 게 낫죠. 알겠죠? 저기만 진행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툴을 알고 있는 단계에서 알겠죠? 이게 어차피 지금 상황이 이런 소리입니다. AN이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껴있긴 한데, 그죠? 이걸 막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차피 샌드위치니까 AN은 N이라고 보고 대입해서 풀어보면 돼. 요게 이제 약간 무논리성, 알겠죠? 접근성, 풀이 경험을 가지고 때려 넣는 방식의 풀이라면은 거기에 근거를 넣으면 이런 경우인 거죠. 우리가 극한 상황도 어차피 수식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이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극한을 취하고 여기 극한을 취하면 같아질 수도 있는 환경일 텐데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랑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랑 어차피 이런 있으나 마나니까 같은 식으로 인정할 수 있겠네요. 무한대인 상태라면, 그죠? 그럼 결국 린텐이 무한대로 할 때 A를 잡아볼 때는요, A는 그냥 N이라고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하고 그냥 이제 AN이 N이라는 관계에서 1부터 N까지 합을 구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치고 달릴 친구들은요, 개념적 근거가 정확해야 돼. 여기서 약간의 판단 미스 나버리면 바로 오답돼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도 되는 환경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어찌 보면 극한을 이해하는 실력이라고 돼요. 알겠죠? 이렇게 가볍게 툭툭툭 쳐서 때려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런 가벼운 진행을 한번 딱 하는 순간 뭔가 오답 맞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결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그렇죠? 이런 환경에서 A는 N이라 가정하고 풀어도 무방하긴 하다. 이랬습니까? 네, 그거를 같이 껴서 가도 될 것 같다 정도로만 이 성질 얘기는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뒤에 있는 AN 만들기 문제는요. AN 구하기 문제는 그 과제로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풀이를 뭐 몇 개만 하고 넘어가긴 할 겁니다. 다 풀면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개별적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개별로 질의응답을 해결해보면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무한급수 얘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성질 얘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시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그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과제로는 드리나 수업 때 뭐 질의응답을 다 받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니 몇 개 필요한 것들만 살짝 보여 넘어갈 생각이고요. 그것들은 나중에 혹시 그 수업 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들은 개별 개항이 낫다. 이거는 뭐 흐름상 뭐 독립적 체계니까 그렇죠? 그건 개별로 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무한급수도 마찬가지로 정리 간단하게 할게요. 봐봐. 연출겠습니다. 우리 수행科부터 개념적인 다 끝내봅시다. 자, 두 번째 단원이 무한급수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열아, 찬영아 급수가 뭐라고? 수열의 합. 그렇죠. 수열의 합. 수열의 합에 극한을 취하는 거. 그죠? 요걸 가장 많이 쓰는 표기가 뭐죠? 출제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죠? A. 맞습니까? 그렇죠? 얘를 다른 표현은 어떻게 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끝이 없는 덧셈. 그렇죠? 무한대까지 더하는 게 무한급수죠. 그렇죠? 얘를 잡아봐. 무한급수는 원래 풀이법이 이겁니다. 얘를 우리가 분리시켜 풀 수 있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는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다 같은 표현이죠. 그럼 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야 돼. 원래 무한급수 풀이법은 사실 한 가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무한급수는 모든 무한급수는 저런 모양을 띄워서 풀어야 됩니다. 저런 모양이라는 게 첫 번째 1단계 뭐야? SN 뭐야? 이걸 부분하게 하죠. 부분. SN을 구해서 두 번째 극한 취하기. 여러분들이 무한급수 계산 문제가 가벼운 거, 즉 자주 경험한 것들은 그냥 여기 순서에서 바로 풀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힌 데서 극한까지 처리해가지고 답을 보면 되고, 알겠죠? 무한급수 계산 문제를 만나는데 상황이 이상해. 풀이가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왜냐면 결국 이거 푸는 게 어렵지 극한은 쉬우니까. 알겠죠?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되죠.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봐봐. 얘를 우리가 한 단어 뭐라 써? SM. 거기에 극한을 취하고. 이게 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다 같은 표현인데 가장 많이 보는 표현이 이런 표현인 거고. 알겠죠? 풀이할 때 제일 좋은 표현은 이 표현이라고. 이 표현.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든 이런 문제 만나든 그 상황에서 답까지 구할 수 있어? 풀면 되고. 뭐 이런 문제든 이런 문제든 만났는데 뭔가 그 상황에서 바로 답까지 뽑아내는 게 무리가 돼? 그러면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푼 다음에 시그마를 잘 풀면 됩니다. 알겠죠? 보통 시그마 계산이 막혀서 문제가 안 풀리니까. 알겠죠? 오케이? 저기 풀면 되고. 그럼 봐. 대부분의 무한급수는 다 이런 과정을 겪고요. 알겠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특이한 놈은 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 뭐라고 쓸까? 무한 등비급수죠. 얘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무한급수는 저렇게 리미트와 시그마로 분리해서 시그마 처리하고 나온 식에 대해서 극한을 취하는 끝. 이게 기본 계산법. 그죠? 거기에 이제 특이한 계산법 가는 게 이거예요. 무한 등비급수. 얘는 공식이 있으니까. 얘 공식 뭐였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에 등비 수열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풀죠? 1-r분의 a로 바로 풉니까? 체크할 거 없습니까? R이 그렇죠. r이 -1과 1 사이에서만 1-r분 a로 수렴한다. 이런 습관이 잡혀있어야 되겠죠. 이 범위를 항상 챙기는 습관을 가지세요. 왜냐면 문자와 대 문제가 어려운 문제일 거니까 범위가 잡아놔야지. 저 범위가 개입이 돼야지만 뚫리는 문제가 있다. 어려운 문제죠. 보통 저 범위를 안 건드리고 뭐 답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는 요 공식 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만 이렇게 짤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필기장에는 교대급수가 있긴 합니다. 얘는 뭐 혹시 문제 나오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능이 잘 다루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패스. 알겠죠? 그래서 저 둘만 잡아놓으면 돼. 그러니까 무한급수를 정확히 산수할 수 있고 무한 등비급수 계산 가능하고 그런 건데. 알겠죠? 그 얘기를 또 간단히 체크해보면 야 48번 한번 풀어봐요. 48번 48번 48번에 봐. 그냥 보자마자 죽었어. 답이 기억이 나. 어떻게 푸는 줄 모르고 답이 답을 찾으면 어떡해. 들리지 말고 테스트 봐. 어? 지금 연산이 기억나는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가 보시죠. 정리 좀 하면 알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극한 계산은 이렇게 가볍게 다시 보면 금방 이해가 되고 기억이 살아나는데 무한급수부터가 기억이 안 그래요. 네, 봅시다. 어차피 뭐 한두 개만 보면 되니까 어차피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다시 보는 거니까 봐봐요. 여러분 무한급수가 이렇게 해봅시다. 얘가 수렴을 하는 게 특이한 거야? 발사하는 게 특이한 거야? 수렴? 이 둘 중에 특이한 게 뭐죠?
얘가 특이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나오는 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 왜냐면 수열이 있어. 무한대 번역에 다 더해. 근데 무한대로 안 가고 숫자가 나오는데. 와우. 그잖아. 이상한 상황 아닌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쌤이 왜그 뭐냐 그 AN을 수렴할 때 AN 플러스의 수렴하 같은 값을 수렴하면 당연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을 한다면 아까 뭐라 했어? 수렴을 하면 선생님 기억나시죠? 리미트는 무한대로 할 때 AN이 어디 간다? 0으로 느껴보십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당연한 말이 돼야 돼요. 이게 왜냐면 봐봐 얘가 무슨 말이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가서 AN을 지나서 AN 플러스를 지나서 무한히 더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도 물론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되지만 여기 뭐 무한대 번째가 있다 치고 무한대 플러스 1이 있다 치고 여기도 룰라라는 수가 있겠죠?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봐 얘를 다 더하는 거야 얘는 그죠? 근데 만약에 리미트를 뭐로 할 때 AN이 0을 안 가고 만약에 1로 가는 섭시다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든가 더해 가다가 여기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야 1 다 1일 거 아니야 여기도 무한계만큼이 엄청 많은 숫자가 있을 텐데 이게 다 1이잖아 다 더하면 뭐겠어? 무한대가 돼야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 무한대만큼의 많은 숫자를 다 더해서 숫자로 뭔가 내용이 딱 정해진다라는 건 여기가 다 0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인 거지. 여기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이거 무한될 수밖에 없지. 여기가 2야. 얘가 2로 쓰면 안 돼. 얘가 다 2잖아. 무한될 수밖에 없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얘 또한 어찌 보면 봐봐. 이게 개념적인 파악이 되는 친구들은 이게 또 마찬가지 외워야 돼. 성질이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수열을 다 더하는데 수렴을 해? 뭐 극한값이 0이라는 소리야. 무한대만 갔을 때 0이기 때문에 다 더했을 때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수렴이 얘가 특이한 거니까 얘가 특이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값이 만약에 얘를 구하여라 이 말은 답이 나오는 소리잖아. 그렇죠? 답이 나온다라는 건 얘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건데 특이하기 때문에 AN이 될 수 있는 문제의 소재가 몇 개 없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야? 부분분수. 이게 무한급수는 수렴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야? 무한 등비급수 방금 했지. 거의 90% 얘죠. 오케이? 그냥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풀리는 경우와 무한 등비급수로 풀리는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봐봐 48번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단계적 진행이 가능해야 이제 뭔가를 줄여가는 파트도 가능하니까 봐봐. 48번을 보시면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거는 시그마부터 보여야겠죠. 얘 보시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여기 시그마의 어떤 그 능력치가 필요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무한하게 더해라. 그러면 이 문제가 무한급수 문제든 그냥 수열 문제든 일단 풀이하는 법 똑같죠. 어떻게 해야 돼? K 번째량을 찾아야지. 얼마야? 첫 번째가 1분의 1 두 번째가 1 더하기 2분의 1 세 번째가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K 번째는 1부터 K까지 합분의 1 그죠? 얘를 정리하면 2분의 K 플러스 1분의 1 되겠죠. 이거 한번 구할 수 있으니까 아, 이 K 번째량이 이거구나 2 그죠? 그러다 뭐 해야 돼? 시그마에 넣어야죠. K1부터 K 플러스 1분의 2 그죠? 어디까지 합이야? 일단 n번째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극한을 취해야죠. 그죠? 물론 이걸 줄여서 익숙한 친구들은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바로 그냥 쓰면 되죠. n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 풀어야지 이제. 어떻게 풀어? 2 빼고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요거만 많이 풀어본 친구들 2인 거 알고 있을 것이고 알겠죠?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은요 부분분 써야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요 부분분 쓰시면 n 1부터 무한대까지 a, b 분의 1이니까 부분분수 적용하면 b 마이너스 a 분의 1은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a 분의 1 쓰고 마이너스 b 분의 1 쓰고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제 대입
수열 문제, 수열 문제. 대입하면 1 넣으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쭉 가서요. 뒤에 뭐가 나오는데 무한급수 아까 얘기했지만 뒤에는 어떻게 0 낼 거거든요. 그죠? 뒤에는 아까 얘기했죠. 무한급수 수렴을 하면 A는 0으로 갈 거예요. 어차피. 그죠? 뒤에는 0이 남고 뒤에 거 앞에 거 사라지면 앞에 한 개 남는 거니까 그렇죠? 다음으로서 2가 된다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까먹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으니 체크해서 잘 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무한급수가 종류가 많지 않아요. 까먹은 친구들은 그 부분분수를 처리하는 걸 잘 설명해줘. 그리고 요게 만약에 뭐 부분분수를 처리하는 거는 뭐 수열 쪽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니 무한급수로 이어지면 여기 끝부분이 0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개념적 이해가 약간 흔들리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봐봐. 선생님 여기 뒤에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의미가 가는 친구들은요. 알겠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본인이 잘 이해될 때까지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 거만? 요거는 그냥 시그마 풀이니까. 요걸 풀면 안 돼. 똑같은 문제야. n이 무한으로 할 때. 뭐 2 빠지고 요거 시그마 k 플러스 1을 그 부분분수 처리하면요. 시그마 n번째까지 합을 구하면 여기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나온단 말이야. 요게 부분함이죠. 얘만 풀면 이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극한을 취하면 얘가 뭐가 돼? 0이 되니까. 바로 보이는 친구들이 이제 이 과정을 너무 많이 해서 알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게 확실히 미적분은 개념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이는 애들은요. 뭔가 식을 많이 안 써도 뭔가 쪽쪽쪽 뽑히는데 알겠죠? 그렇지 않는 친구들이 그런 거 하려고 꼬이는 거야. 알겠죠?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자기가 보이는 선에 맞춰 정확히 알겠죠? 정확도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모든 무한급수를 n번째까지 합을 구하고 극한을 취하고 이 두 단계로 진행하세요. 알겠죠? 그게 뭐 잘 인지가 되는 친구들은 무한대 번째까지 한 방에 뽑으면 되고. 알겠습니까? 이게 그거 선을 잘 정해야 돼. 자기가 잘 보이는 수준으로 풀어야 답이 정확히 나올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맞게끔 잘 푸시고. 여기는 다 무한이죠. 부분 분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알겠지만 수렴하는 게 별로 없어. 부분 분수가 수렴을 하고요. 나온 김에 하나 얘기해볼까? 요거 기억나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요거 어떻게 돼? 요거 처리하면 예. 이게 어떻게 돼요? 기억은 없고 1? 풀어보면 되죠. 풀어보면 되는데 풀어보면 얘는 무한대. 얘는 외워줄 필요가 있는 모양이긴 합니다. 그렇죠? 왠지는 얘는 풀어드릴게요. 혹시 얘는 기억나나? 이렇게 n분의 1의 극한. 얘는 무한대. 얘는 좀 알아두면 좋고 되겠죠? 요거는 사실 풀 수는 없습니다. 이건 풀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무한대라는 걸 증명할 수는 있고 알겠죠? 증명하는 교과서에도 아마 증명이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증명할 수 있는 버전, 무한대 값을 증명할 수 있는 버전. 얘 같은 경우는 풀이 가능해요. 왜냐면 얘는 시그마 풀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은 루트 플러스 루트분의 1꼴의 무한함수는 발산이 돼 있을 겁니다. 알겠죠? 꼭 필기장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필기장 이해 안 되는 친구는 그거 갖고 와서 질문하세요. 이 상황에 따라서 질문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 좀 보입니다. 보니까 알겠죠? 네. n 제곱 확률 이거 논술러서 해라. 자, 됐습니까? 어느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봐. 얘를 정리하면 시그마 K들부터 여러분 풀이가 애매한 친구들은요 본인이 확인하면 돼. 내가 오늘 무한급수 풀이는 다 알려줬어요. 뭐가 나오든 저를 풀면 돼. 안 풀린 거 없어. 무슨 문제 나오든 이렇게 풀는 거 이렇게. 야 너네가 감당이 잘하는데 분리시켜. 시그마 풀어. 문제 못 풀어? 그건 시그마를 못하는 거야. 무한급수 못하는 게 아니야. 무한급수는 어떤 식이 나오든 두 단계로 분리시키면 풀면 되는데 문제 풀이가 진행이 안 되는 건 수열에서 배운 시그마의 풀이 능력이 약간 딸리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 보지 못하니까 극한을 넘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무한급수가 여기서부터 오해가 많이 시작되는데 무한급수가 잘 안 풀리면 수열의 극한이 어렵구나 생각한단 말이야. 여러분이 걸려있는 수열의 극한의 어려움은 사실 무한급수 쪽이 아니라 시그마 계산 쪽이에요. 그렇죠? 그쪽이 잡히면 여기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단계로 분리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 문제를 보시면은 봐봐요. 루트 앞쪽에 큰 걸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내 같은 경우는 유리화라는 문제죠. 시그마에서 배웠죠. 루트 k 플러스 1과 마이너스 루트 k를 곱해주면 식이 이렇게 돼. 리미트 뭐야 한번 봐봐. 시그마 k는 땡까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나온다고 했어. 얘도 출처에서 문제니까. 풀이한 리미트를 만들어 할때 1 넣고 풀면 뭐 이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나와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시그마 풀 거야. 풀면 이렇게 나오죠. 가운데 사라져.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 그래서 n이 무한을 넣으면 결국 얘는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이게 요 놈과 요 놈이 왜 기억되는 게 좋냐면 우리가 예전에 성질 배울 때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봐봐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을 하면 오늘 세 번째 쓰는 거죠. 여기다 를 배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 배웠죠. n이 그러면 an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이 무한급수 어떻게 돼? 무한급수는 뭐다? 발산이. 참이죠. 왜? 이 명제, 대우 명제. 이거 기억나시죠? 참이다. 그죠? 그러면 an이 0으로 갈 때 거짓. 0으로 하면 얘가 뭐다? 수렴이다. 왜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죠? 여기 발레. 그러니까 요 명제가 거짓인 발레가 이 둘이야. 이 둘. 유명한 두 개죠. 알겠습니까? 얘는 an이 0으로 수렴을 하지만 무한급수를 방금 내가 구해봤잖아. 발산이. 얘도 an이 0으로 수렴하지만 무한급수를 구할 수는 없지만 얘는 뭐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발산이.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성질을 묻는 얘기에서 이런 거 배운 거야. 알겠죠? 이게 왜냐면 수렴하는 게 워낙 특이하기도 하고 이 성질도 한 번씩 질문되기 때문에 알겠죠? 요것들과 연계해서 요 모양도 외워두시면 좋다. 알겠습니까? 어찌됐건 이쪽은 그 구분문수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대부분일 것이다. 선임원해요. 50번이요? 네, 50번 얘기만 하겠습니다. 50번은 내려보시면 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할게요. 그럼 방금 얘기한 대로 가봐. 그 무한급수도 계산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는 두 가지 틀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분수를 근거한 문제풀이 알겠죠? 그 다음에 무한 등비급수 공식 적용 알겠죠? 그 둘만 잘 풀면 그 다음 또 계산 문제를 여기는 출제가 될 거고요 알겠죠? 여기서 문제를 또 어렵게 만들려면 또 AN 구하기 AN 구하기는 마찬가지로 AN의 식을 주지 않은 채 이렇게 찾으시거나 50번처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AN을 구해서 대입하는 건데 뭐라 했어? 3의 n승 곱하기 50번입니다. 5의 n 플러스 1의 양의 약수 개수를 AN이라 해. AN 뭐죠 그러면? AN은 여러분 양의 약수 개수 어떻게 구하죠? 곱하기요? 곱하기 아닙니까? 점이잖아 점. 오. 그렇죠. 어떻게 구하면 돼? 무슨 줄 알았어. 지수에다가 1 더하고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어 보시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인 거니까 역시나 또 부분분수. 그렇죠? 오케이? 얘 또한 마찬가지 봐봐.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세요.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게 폼이 잘 안 잡혀있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요. 분리하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알겠죠? 이거 풀어서 요거 수련 문제 아니야. 알겠죠? 부분분수하고 대입하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겠지. n이 무한 들어갈 때 2분의 1 마이너스 아마 n 플러스 2분의 1 나올 겁니다. 알겠죠? 선지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답이 없어? 극한치 하면 2분의 1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50번? 왜? 6번에 있네. 2분의 1. 그죠? 안 보여? 야, 6번에 1분이 적혀 있네. 안 보이는데요? 그죠?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냐? 네. 네, 안 보이는데. 자, 6번에 2분의 1입니다. 답이 없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문제고, 네. 그 다음, 그, 무한 등비급수 계산까지만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면, 봐봐. 53번에 옛날 처음 배울 때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알겠죠? 53번에 요 문제 보시면, 이거는 선생님 그냥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그때도 많이 걸렸던 적이 있어요. 53번 보시면, 자, 조금 선생님 이렇게 보여주고 넘어갑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2의 n스 더하기 4분의 3의 n스. 요거 풀는 소리네. 그쵸? 53번입니다. 그죠? 요거 풀는 소리네.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스 더하기 4분의 3의 n스. 요거 풀는 소리죠? 그치? 시그마는 분리 가능하니까, 그쵸? 한 문제니까 분리 써드릴게요. n1부터 무한대까지 요런 눈으로 보면 되겠죠? 2분의 1 n승 여기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3의 n승. 그쵸? 얘 어떻게 풀어? 무한 등비 급수. 그쵸? 공비가 1보다 커 작어. 작으니까 수렴하겠네. 그쵸? 네. 공식 적용하면요? 공비 얼마야? 2분의 1. 추함 얼마야?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 플러스. 그쵸? 네. 이 얼마야? 공비 4분의 3. 초항 4분의 3. 1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4분의 3. 정답이죠. 뭐 이런 계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한급수의 계산은 두 가지죠. 방금 보여드린 그 부분분수 계산. 무한 등비급수 계산. 알겠죠? 이 두 가지 form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공식이 있으니까. 쉽죠? 알겠죠? 지금 오늘 저 시간이라 쌤이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내가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뭐 기억이 나는 눈인지 뻔히 아는 눈인지 아리까리한 눈인지 당황스러운 눈인지를 체크하는 중인데 알겠죠? 뭐 다 알겠습니다. 쉽게 말고 알겠죠?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그럼 봐봐. 이게 그래요. 너 얘기하면 부러질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기 무한급 등비급수 이런 계산 문제니까 알겠죠? 계산 위주로만 풀어오시고요. 자,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무한 등비급수 계산 문제까지만 드릴게요. 거기서 뒤에 얘기는 잠시만요. 그냥 56번까지 드리겠습니다. 56번. 19페이지입니다. 일주일이니까. 지금 얘기한 그 단순 계산까지 보면 되겠죠. 앞쪽에 오늘 그 정리한 게 딱 요거야. 무한수열 계산법 다시 점검하시고 이게 개념이 좀 흔들리는 친구들은 지금 좀 보니까 곳곳에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수업 중에 그걸 다루기 빡세니까 그렇죠? 좀 노트 들고 와서 따로 질문을 해야 될 친구들이 좀 보이고요. 그렇죠? 이 친구들은 노트를 보고 기준이 모호한 것들을 가지고 오시고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성질 문제, 무한급수 계산 문제 3개 한 거야. 알겠죠? 무한급 수열 계산, 성질 파트, 무한급수 계산 알겠습니까? 그 세 가지 파트만 뭐 정리하고 풀면 되는데 개념을 좀 흔들리는 그 친구들은 조금 거기 따로 질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수업부터는요 1시입니다. 1시. 그거는 지금 끝나고 바로 1시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렇죠? 수고했습니다.